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청정시대 시간인데요.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 양준우 대변인이 오늘까지 개사가 얘기할 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그거? 우리 되게 속상했단 말이에요. 왜 몰랐어요? 주말 정도에는 사실 끊어줬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자꾸 캠프 분들이 어제도 그렇고요. 나와가지고 계속 말을 하나씩 덧붙이면서 네. 해명도 잠깐 좀 꼬이는 것들이 생기고 왜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그 본인들이 자초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그 개사가 인스타그램 올린 거 뭐 어디서 올렸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때요.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개를 데리고 인근 사무실로 가서 찍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희석 공보특보인가요? 그분이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그 집에 가서 찍는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막 계속 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김태우 의원이 합류하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가슴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 뭐 이런 얘기를 가슴에 나온 발언을 하다 보니 예. 이런 식의 실수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나. 걔한테 그 사과주라고 한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걔한테까지도 미안함을 표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말이잖아요. 납득이 가요, 솔직히 본인은 개인적으로? 저는 뭐 다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모든 걸 말씀드리니까 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가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솔직해. 전두환 발언 시작부터 해가지고 네. 개사과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그래요.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좀 캠프에서 좀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제 주변에서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개사과가 왜 잘못된 거야? 어머. 그러니까 그 전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 개사과가 시작점이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왜 나왔냐? 윤석열이 정치를 못한다, 뭘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통치하는 정치, 그러니까 위임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위임 정치를 했다. 이거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 이것을 또 광주나 전라도 쪽에서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요즘 기사에는 조금 담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한테 사과를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이 사과는 뭐 개한테나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상하게 와전이 돼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와전이 되는 가운데서는 이제 한마디로 뭐 캠프에서 좀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기사에서 그 전 내용들, 이게 전제가 되는 내용들이 좀 빠져서 좀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을 접하는 국민들께서는 왜 이게 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좀 기사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연소가 됐던 거는 사실 이제 그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사과 발언을 하신 당일에 그날 밤에 이제 개 강아지에게 그러니까 사과를 올라가서, 주는 SNS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도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저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서 그 좀 양해를 드리자면은 네네. 기존에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발작적으로 나왔던 또 5.18에 대한 망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는 이제 다소 조금 궤가 좀 다른 측면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르다?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5.18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한다거나 망언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데 인재 등용 차원 김재희 당시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던 유명한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화 측면에서 본받을 점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기존의 망언하는 건 좀 맥락과 궤가 좀 다른 부분은 있다. 이렇게 조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해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솔직해요. 붙여드리면은 네, 네. 하나만 더 붙이면은 이게 개사가 인스타그램이죠. 이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그전에도 뭐 아빠, 뭐 강아지들, 반려견들이 나오면서 아빠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올라간 시간이 12시가 가까울 때고 내린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내렸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관리를 했느냐. 그러면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배우자가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표현들이 전라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거기에 올라간 표현들이요. 그리고 일배식 표현들이 나왔다.
여기에서 비롯해서 그 시간대 이걸 누가 관리했냐 이거부터 시작된 거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강아지한테 사과를 준다 그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이거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나랜데이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건 추루 오해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이라면 이게 추루에 관련된 언급이라는 걸 아실 거고 이거는 명백하게 충분히 이게 사실만 갖다 놓고 봐도 충분히 잘못됐는데 선을 넘어서 비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그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니그들이나 추 먹어라 이렇게 쓴 건. 그건 그러니까 어때요? 추루를 추루 무그라라고 했는데 추루 먹어라 예. 예요? 그 추루 무그라를 그러니까 추루예요. 추라고 했어요. 추미 할 때 추자를 썼는데 추루 무그라라고 했었는데 루를 빼고 추 무그라 이렇게 해놓고 쳐 먹어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지금 들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니, 아니야. 그렇게는 안 그건 안 들립니다. 돼? 예, 그거는 명백하게 지금 이게 사실을 벗어나서 비판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거를 굳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어요? 아니, 그렇게 계속 써오셨어요? 그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표현을 보시면은 나렌데이라는 표현도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그 하나의 인격을 이렇게 애견이시고 그 강아지랑 고양이는 경상도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 각각의 이제 인격을 부여해서 이게 인스타그램에 쓰는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과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또 과한 비판이다? 어떻게 답변 되셨습니까? 과한 비판이라는데? 그거는 우리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아들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선은 전두환이 나왔고 토론회장에서 사과를 했는데 갑자기 걔한테 주는 사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과가 그게 그 걔한테 주는 사과가 3탄이고 그 전에도 사과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걔한테 주는 사과를 그 찍는 것 자체 그 시간대가 아주 늦은 시간이었다는 거.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느냐. 네, 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그냥 반려견을 사랑하는 네. 어떤 마음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긋나도 많이 어긋났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부분에서 이미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해주시죠. 네. 그 부분까지 저도 다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네. 그 일정 그 샵 해가지고 했던 표현을 이제 호남 비하성으로 해석한 일부 해시태그로 분들은 해시태그를 정리한 것들. 그런 네. 거는 굉장히 좀 선을 넘어서 너무 아예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양진우 대변인은 우리 방송 와서는 특히 사견을 전제로 물론 말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발언과 그 국민의힘의 그런 공식 의견과 조금 다르게 솔직한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하다고요. 근데 빡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소리를 개소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불타바 강가를교님 무슨 국민이 바본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변인님이 그쵸. 올린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처먹어라 들었다, 기분 나빴다, 해시태그가 더 문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는 좀 솔직히 좀 인정을 하시고 오해면 오해가 안 생기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한 오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저는 과한 웬만한 오해요? 거 제가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과한 해석인다고 네, 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저는 과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하다 하니까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는 그냥 뭐 좀 재미로, 혹은 뭐 재미는 아니라 약간 가볍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뭐 빼갖고 돈 없는 사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본인이 이제 방송하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닌 그쵸,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정성 측면에서 옳지 않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방송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요. 바꿔가지고 이제 9시 뉴스 나오는 TV조선 앵커님이 유튜브 가가지고 윤석열 밀어줘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정의로운 검사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면은 과연 문제가 안 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입장 바꿔 생각해놓고 보면은 이건 당연히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이고 공영방송의 어떤 방송 진행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멘트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아니고 본인의 개인 방송에 한 말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죠. TV조선 방송하는 분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그건 모르겠고. 굉장히 큰 스피커시긴 하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법적으로는 현재 언론인의 개인적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은 허용이 가능한데 이걸 문제 삼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허용은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이 이미 기사화가 되어 있고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처음에 저도 이 기사를 접했을 때 TBS에서 이걸 얘기했나? 왜냐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쪽 의원들께서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렇게 들렸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랬다. 그런데 아까 뭐 9시 뉴스 앵커를 말씀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시작점이 다르죠. 9시 뉴스 앵커는 뭐 공영방송을 뭐 얘기하셨으니까 기준으로 거기에서 몸을 담고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몸을 계속 담고 있는 분인 거고 한마디로 어디서 월급을 받고 직원인 개념인 거죠.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유튜브 같은 것으로 본인이 먼저 시작을 해서 본인 개인 1인 그 언론사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성장했던 분인 거고 그리고 TBS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하나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전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하면서 개인의 입장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인지도가 올라서 방송 하나 프로그램을 앵커로 맡은 거와 지금 아예 그쪽에서 급여를 받고 거기에서 시작하셨던 분이 유튜브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전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잠깐만. 그래도 김어준 공장장 김어준 씨가 방송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경 대변인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너무 축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시작점이 다르니까요. 공정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김어준 씨를 이제 고용을 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게 하는 공영방송 TBS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지를 표명한 사람을 공영방송의 진행자로 쓰는 것이 맞는가? TBS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요? 언론사에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양재 대변인은 이거 하나 그냥 맞다고 쳐주면서 지금 아예 TBS에서 내려가라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저희는 계속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아니 그 중도층에서 계속 욕하면서 왜? 아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은 드리지만 부적절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전체적인 선거적인 측면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말씀해 것이 주시는 더 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네. 더 중도층이 공감하지 못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럼 중도층이 그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아준 역할을 하는 거다? 원래 이렇게 모든 정당이요. 네. 좀 더 이렇게 소금물이 짜질수록 네. 중도층이 좀 외면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소금을 넣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보고 계셔서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김어준 씨의 행동은 오히려 자충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TBS 입장에서는 이제 공영방송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잘 판단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충수인데? 근데 무슨 뭐 또 소금물이 옳은 말이에요? 짜졌다 이런 말은 글쎄 모르겠고 그럼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럼 조중동이나 채널A, TV조선에서 하루 종일 시사 방송이 나가는데 거기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극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은데 그럼 그거는 짠 소금물이 아닌가요? 좀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중도층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그것은 이제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죠. 그분들의 마음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선 큰 언론 형태로 언론 시장으로 크게 봤을 때는 김어준 씨의 스피커가 크긴 크지만 그렇지만 김어준 씨와 같은 스피커를 내는 그 언론의 어떤 크기는 훨씬 더 작다. 네. 언론 시장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그 짠 소금물이 어느 쪽으로 다 몰려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짠 소금물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 얘기 물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희룡 후보 아내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영 씨, 뭐 소시오패스 논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방송에서 엄청나게 현근택 변호사하고 싸우면서 되게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부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그 당시 원희룡 후보의 태도는? 태도요? 근데 막 삿대질하고 근데 화내고 고발하라 그러고. 저는 그 방송 자체가 사실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실 때나 대하는 그 뭐랄까요 예우, 대우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그 이번 원희룡 후보만이 아니더라도 원희룡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문제다? 아니 그 예전에 홍준표 후보께서 왔을 때도 그 작게 501호의 50이 뭔지 알아요?
라든지 이런 걸 502 뭐 태평양 사령부의 뭐 기사학계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 오 하면서 마치 시험하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뭐 답변하고 이런 약간 놀리는 듯한 태도라든지 느낌이 있었군요. 너무 공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그 후보들이 감성이? 나갈 때. 그 예, 감성이?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화돼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뭐 그 방송 사고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방송 사고인데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사고면은 뭐 좋은 사고, 잘한 사고는 뭐 없지 일단 않을까요? 원희룡 후보가 대선 후보에 지금 뛰어든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는 약간 찜찜한 듯한 말투로 일단 인정을 했어요. 찜찜한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더 찜찜하게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다라고 말하는 강윤영 씨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이 발언을 이제 문제시 삼는 이유가 강윤영 여사님이 정신과 의사시라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인이라도 기분 나쁘고 내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준혜 대변인한테 당신은 소시오패스야라고 말해. 그렇죠. 그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라면 이제 책임질 여지까지는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15년도에 이재명 후보께서 일반인한테 정신병자다 저 사람은 이렇게 SNS에 쓰기도 하고 간질 걸린 것 같다 병원 가보셔야 된다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일반인이라서 사실 괜찮은데 그 이제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그런 발언을 한다면은 이제 공신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처럼 보이고 신뢰성이 추가되는 거니까 네. 의사가 발언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책임과 무게가 있는 것이라 그 부분에서는 좀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그렇게 경솔하게 말한 건 비판이지만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 내용의 문제를 저한테 개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맨날 개인 의견은 동의한다는 그 거. 의견에 소시오패스 같다라는 얘기에는 동의를 해요. 소시오패스다. 그러니까 이재명 네, 지사가.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요? 본인이 왜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 그 이제 정신과 의사의 꼭 진단을 떠나서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 그러니까 어떤 면? 근거. 그렇게 생각한 8년간 근거. 모셨던 유동규를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나. 유동규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와가지고 국정감사에서 하신 발언이었나요? 그 자살하려고 기도를 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던 발언이라든지. 유동규 씨가 자살하려고 그랬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정치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뭐 권력을 강하게 써야 된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는 발언이시라든지 예전에 했던 이제 다양한 공격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런 걸 밀어볼 때 저는 공감 가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로서 이제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하실 때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경 대변인은?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였을 때, 성남시장이었을 때, 제가 성남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러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는 약간 가파른 길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시장이 바뀌고 너무 좋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왜 좋으세요? 시장실을 내가 함부로 막 다녀도 돼.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시청 직원들이 나한테 친절해졌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냥 성남시장이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기자들이 전부 다 그래요.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곳에 교회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도 그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소시오패스님 뭐니 이렇게 얘기는 뭐 공격은 할 수 있어요. 대선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이재명 후보는 그 어려운 분들께서 야 시장 우리 시장 너무 잘 뽑았다.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이재명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시장이 되고 보니까 너무 괜찮고 잘 뽑았다. 나를 대우해주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잡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영상을 좀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원희룡 후보가 앞에 현무택 대변인가 그 변호사가 자리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허공에다 대고 막 삿대질하고 그때부터 막 화를 더 많이 내요. 네. 왜 그러지? 급발진한 그 원인이 뭘까?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저는 솔직히 원희룡 후보가 왜 저렇게 급발진했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직전에. 이렇게 전문이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하는 것은 법적 조치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고 이런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때 바로 협박하는 거예요. 고소하세요. 이재명이 고소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결론은 원희룡이 노무현 따라잡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네, 자 원희룡 지사와 그 부인의 소시오패스 논란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자 들어서 좀 해석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보도에 따르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압력 때문에 사퇴한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채널에 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 전 시장은 계속해서 말은 명확하게는 안 합니다만 윗선의 압력이 있어서 사퇴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윗선은 이재명 지사를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건, 대장동 개발을 민간에게 그렇게 많이 이득을 주게끔 설계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황무성을 지금 미리 잘라버린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게 이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40분 동안의 녹취록에서 이제 7번의 이제 시장님이 결제한 사안이 지시한 사안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주 공교롭게도 이렇게 사태를 종용한 날이 또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겹치면서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에 야 오늘 사퇴 안 하면 다 박살난다 이러면서 3번이나 방문해가지고 네네. 종용을 했다는 거는 조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여기서 또 이제 그 유동규 씨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진상 정 실장이라고 네, 이게 나오지 정진상 않습니까? 실장. 예. 당시 성남시에 이제 장비와 관우가 전부 출동을 해가지고 곡간지기를 쫓아낸 건데 네. 굉장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지금 그냥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심스럽다. 저 뭐가 없으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화천대유 설립하고 이거에 지금 그 대표, 그러니까 그 사장 자리하고는 성남 도시개발 사장 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냐하면요, 네. 화천대유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몰랐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남에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공모를 통해서 그 내에 화천대유가 들어있는데 이 설립하고는 굳이 상관이 없다.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 대표 사장 자리하고 화천대유 설립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연관 지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녹취록에 보면 우선은 사장의 임명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의 임명 권한은 그 사장한테 있어요. 근데 본부장이 한마디로 사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녹취록은 황무성 그 전 사장의 녹취록인 거고. 근데 이 녹취록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나의 임명권을 가진 그럼 시장이 이거를 허용한 거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시장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본부장이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듣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만 봤을 때는 좀 뭔가 이상하다.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장이 그래? 이거 시장 명의야? 그럼 내가 지금 시장한테 한번 찾아가 보겠어. 나의 임명권자한테 찾아가 보겠어.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능해서 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능하긴 하죠. 눈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곡간지기께서 눈치가 상당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계를 왜 이렇게 모르냐, 순진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곡간지기께서 원래는 이제 초안 때 그러니까 그 수익 배분 초안을 잡을 때 50% 수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먼저 1월에 회의를 했을 때 얘기를 하셨다가 2월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에 빨리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그날 제출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충분히 잘라야 될 여지가 있었죠. 아니 화천대유 설립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냥 이해가 안 공교롭게 돼요. 같은 날짜에 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왜 연관이 있냐? 화천대유 설립 날 왜 급히 부랴부랴 그러니까 그 날짜를 연관을 짓는 거니까 화천대유 설립한 그날에 왜 사장이 꼭 잘려야 되는 그 원인, 그 이유를 얘기를 하셔야죠. 그 연결고리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렇게 스타트 이제 이 사업이 스타트가 되는 건데 이 꾼의 사업이 스타트가 되는 글쎄요, 건데 지금. 그날에 이제 빨리 그만두셔야 된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녹취록이 만한 달랑 거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이분이 또, 화천대유 설립 나라고만 억지로서 연관을 하는데 지금도 얘기 못 하시잖아요. 사장을 사퇴해야 되는 시점과 화천대유 설립이 왜 중요하냐, 이게 뭘로 연결이 되어 있냐, 그 연결고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억지만 부리는 거죠. 이분이 기존에 이익 배분을 할 때 50% 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걸로 설계를 하셨다가
지금 이제 그때 사업이 당시 성남시에 그때 당시에요. 지금으로 계산을 해도 50%를 가져왔고 그때 당시 계산으로 70%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50% 지분이라는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산해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1조 드는데요. 8천억짜리 사업인데 50%를 가져갔다고요?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투자금이 1조가 넘는 거예요. 일단 1조 7천억 원짜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는데 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4월 6일 이후에 왜 휴가를 3일 동안 썼느냐 이 의문을 제기한 것. 그래서 검찰총장 지시를 통해서 고발장 사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사실은 연결해가지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지금 33분 다 돼가지고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뭔가 무르익어가지고 내용이 좀 풍부히 나오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화천대유 뭐 설립하고 성남의뜰이 AMC가 설립되는 날 왜 황무성 그 도계궁 사장에게 하필이면 굳이 그날 꼭 사직서를 쓰라고 말했는지 그 연결관계가 도대체 뭐냐고 지금 질문하신 우리 그 이경 대변인의 질문에 대해서 양준혜 대변인이 모릅니다라고 말한 걸로 내가 정리해도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너무 편파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리해줘?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수익 구조가 50%로 이렇게 비율 수익 구조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이분이고 네. 사업이 스타트되는 날이니 네. 그날 와가지고 이제 빨리 오늘 쓰지 않으면 사직서 쓰지 않으면 박살난다라고 종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좀 공교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공교로울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은. 그러니까 화천대유 네. 사업이 스타트되는 날에 네.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거는 자기네끼리 이 해먹으려고 사업에- 얘를 이 사업에 보내버린 영향이 거다?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과 그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 저희가 뭐 수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제 파고들 여지는 솔직히 없습니다만 네, 수사 네. 결과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황 사장을 일부러 내보낸 것 같다 이 타임에 본인들에게 내보냈죠? 좀, 내보낸 것으로 보이니까 연결관계가 당연히 있다. 예, 예. 좀 그 수사를 더 해봐야지 알겠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정실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막 급하게 아무렇게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정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행안위 국감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지금 대장동 이슈 나온 게 되게 많아요. 내일 이분한테 그냥 무차별 공격하듯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자세한 얘기는 내일 아침에 7시 30분에 들어와서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